먼저 전문가들한테 IMF가 평가한 세계 경제 전망,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여쭙고 가보죠. 신세동 교수님한테 제가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수치야 뭐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안 좋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모든 전망치가 동일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제 좀 달라졌다고 할 만한 요인들이 새로 발생한 게 그 브렉시트 문제가 이게 지금 작년 이맘때는 없었죠. 이게 뭐 가라앉아 이게 그냥 깔끔하게 이게 브렉시트가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3월 19일인가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도화선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분열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도 사실은 작년 요맘때는 그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는데 처음에 500억 달러 하더니 2천억 달러 하더니 또 이제 나머지 2,500억을 가지고 지금 2월 중에 담판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요맘때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춰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뒤집어 보면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세계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봐서 저는 이렇게 1~2%포인트 낮춘 걸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어떤 느낄 것은 아니고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조금 정상화되는 노멀라이즈 되는 상황이라고 봐서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세계 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워낙 좋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교수님 보는데 저희가 언론에서 여쭤보면 공포심을 갖는 것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최근 2, 3년 동안에 한국 경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안 좋다 소리를 듣다 보니 아니 세계 경제가 꺾여서 이렇게 좀 전망치가 내려가면 아이고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그럼 얼마나 우리는 더 힘들까 이런 공포감을 갖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경제는 한 10년 전에는 세계 경제하고 거의 뭐 그냥 평행선을 그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이른바 동기화가 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 한 10여 년 들어와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면서 세계 경제하고 우리 경제하고가 조금 괴리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죠. 다시 말하면 작년만 놓고 보면 작년 수출이 세계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 작년 경제는 반도체를 빼면 수출이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반도체마저도 가라앉는다고 보니까 세계 경제가 3.6 정도 전망하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하고는 지금 뭐 경쟁력이든 구조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 흐름에서 지금 많이 처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계 경제하고 같이 못 가는 이유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제 유럽, 중국, 미국 요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이제 본다면은 어차피 세계 경제를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영국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충격이 더워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좀 이렇게 좀 IMF는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노딜 이러면 아무런 그런 그 조건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나가는 그냥 거니까 빠진다.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국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사업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사실은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중국이.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저희가 속보로도 내드리려고 그러는데 6.6% 성장률을 가지고 경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진단이기는 합니까? 그 6.6%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대략 보면 매년 7% 정도 경제 성장하면 10년이면은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7%면 10년에 2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에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중국 경제가. 2010년도에 봤더니 중국이 10.2% 성장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9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착륙이라, 그러니까 언론의 경착륙이라는 차이나 리스크 표현이 좀 과도하냐를 좀 여쭤보는 건데 경제학적으로도
예, 뭐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게 뭐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경착륙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충격이 크면 경착륙이고 충격이 적으면 연착륙인데 특히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졌을 때 대외 부분, 무역 부분에 영향 미치는 건 그보다 더 크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내수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중국 성장률이 6.6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대세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내려가는 추세. 이런 예. 추세로 가면 몇 년 안 있어서 5%대로 가고 조금 더 지나면 4%대로 진입한다. 그런 어떤 중장기 트렌드에 지금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면이 있죠.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저 수치가 저런 식으로 계속 하방으로 내려간다라는 저 추세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다. 그렇죠. 이런 우리 말씀. 수출의 뭐 거의 4분의 1이 지금 예, 중국이고 조금 넓게 보는 중국으로 보면 40%가 중국과 직간접 관련이 되는 수출이니까 예. 중국 경제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수치로만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2018년에 6.6%로 지금 결론 났고요. 2019년 올해는 6%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왔다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IMF가 아니라 이 다보스 포럼에서 네. 아시아 부국장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일역이 특이하기도 하고 그 다보스 포럼을 이재영 의원님처럼 많이 하시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전에 다보스 포럼 입장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인데 그 전에 나온 이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놓으면은 실제로 다보스 포럼에 오는 그런 분들도 염두에 두고 막 같이 걱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크리스찬 라가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IMF 총재. 그 총재가 IMF 부총재. 부총재. 예. 그 크리스찬 라가드가 저 얘기를 했던 그 장소가 지금 그 다보스거든요.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불과 어젠가 그 얘기를 경제 전망치를 그 다보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보스에 일단 세계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되는 게 그 세계 지도자들이 원래는 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 다보스에 그렇죠.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 몇 명이 빠졌어요. 예, 이른바 노쇼를 했던 분들. 원래는 그렇죠. 참석한다고 알려졌었다가 못 온 분들. 그렇죠. 그런 대표적으로 영국의 메이 총리가 그렇고 미, 중, 불, 영 이렇게 못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진짜 주요국은 다 빠졌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아까 브렉시트 얘기도 하셨지만 메이 총리가 뭐 정치적으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그 노란조끼 시위 때문에 뭐 정신없죠. 예. 그다음에 트럼프는 오려고 마음 먹었다가 예. 지금 거기는 그 셧다운 관련해서 좀 장기화돼 굉장히 있고. 정치적으로 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싸우느라고 바빠서 트럼프가 도저히 비행기 못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국도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진핑도 오기가 힘들어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들의 수장들이 못 오게 된 거는 다보스로 입장에서 보면은 큰 타격이죠. 특히 영국과 미국은 사실 작년에 트럼프가 처음 온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이 이례적인 거였고 올해는 안 오겠지 했는데 올해도 온다고 해서 오히려 더 놀랐었는데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이 안 온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참석해서 다보스에서 자신들이 얘기를 했던 영국과 이 프랑스가 안 온다는 거는 아마 큰 충격 아닌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또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3천여 명 정도 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프로그램도 보면 한 600개 정도가 되는데 프로그램도 내용들을 보면은 꽤 잘 짜여진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내용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보스 네. 좀 그래도 있었으니까 인사이드 정보를 조금 드리자면은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다보스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멤버십이 줄 거다. 근데 오히려 2009년도에 멤버십이 폭증을 했습니다. 더 늘었어요. 네, 예. 폭증을 해서 이 위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보스를 더 찾는구나 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나름 네.
요번에는 그 멤버십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빠졌죠. 빠진 이유가 그럼 뭘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요번에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게 아니다. 간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들이 지출을 줄이는 취지에서 다보스 멤버십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전망들을 안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세계 경제가 0.2% 포인트가 더 떨어질 거다. 몇 퍼센트가 떨어질 때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이 침체 국면이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세계의 경제 주체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로 되면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IMF 이후에 1년만 고생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잠깐 고생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 대한민국은 사실 세계 경제하고 비교해서는 오히려 더 잘 대응을 했었던 네네.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만큼은 우리나라도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 아까 우리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이 추세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괴리가 많이 생겨서 이걸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